안녕하세요. 노콘섹스 좋아하고 학문섹스 좋아하는 유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서 얘기 나누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난 진짜 좋은 말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저라는 사람이 가진 한계 안에서 제가 겪은 경험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저는 너무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저기 있었구나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그 자료집 158페이지에도 이제 써두었지만,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와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의 관계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섹스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성병에 감염된 적도 있었고, 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그게 제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는 크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인간적인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가족의 문제, 혹은 사회 조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 이런 어떤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가 결코 크거나 그게 압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HIV로 겪을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자살 사고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HIV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고, 근데 이런 혼자만의 생각이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PL이라고 하는 이제 HIV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이 사람들의 삶과 되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이 PL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건 굉장히 대상화하는 말이고,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모르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을 왜곡하기 좋은 행동들, 욕먹게 하기 좋은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노콘섹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HIV에 감염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뭘까? 예를 들면 난 콘돔은 되게 안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콘돔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잘 쓰고 있고 어떤 예방 조치를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방 조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콘돔을 안 쓸 건데, 콘돔 쓰는 사람하고는 섹스를 안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랩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나몽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HIV 이제 치료제이기도 한 그 트루바다를 이제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면 몸에 이제 항바이러스 수치가 이제 올라가서 HIV에 노출되더라도 그 감염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사실상 저는 그냥 100%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통은 감염 확률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프랩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외국의 어떤 사례였고, 한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주변에 이제 아는 어떤 게이 형들은 태국이나 그런 외국에서 그런 복제약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노콘섹스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나 접근성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프렘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1호로 거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주대병원에 이제 임승관 선생님한테 지금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뭔가 난 이제 노콘섹스를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 노콘섹스 하면서 너 프랩 알아? 프랩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범사업 한 200명 모집하는데 아직 한 40명밖에 안 될 때 너 관심 있으면 여기 가봐 하면서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프랩이 맨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알약을 이렇게 먹고 뭘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저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 파란 알약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저는 늘 제가 어떤 예비 감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감염인으로 살아간다면 흔히 말한 그 유유에서 미검출 수준을 유지하려면 뭐 하루 한 알에 뭐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고 약을 먹는 이 기분이 어떤 PL의 기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비타민 먹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 건데 프랩을 먹는 일이 단순한 그런 영양제 복용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고 저한테는 예를 들면 그 감염인이 내가 미검출 수준을 왜 유지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 유지해서 뭐해? 내가 예를 들어서 살아남았을 때 나의 건강함으로 그냥 착취되는 것이 끝이라면 내가 살아서 뭐 할 거야? 노예같이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냥 난 죽을 거야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프랩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저한테 좀 의미 있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 프랩을 한다는 것이 저의 다른 조건들을 해결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게 하는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랩이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 말고 노콘섹스를 좋아하거나 노콘섹스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거나 내가 콘돔에 대한 협상력이 없거나 혹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어떤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를 예방할 때 마스크를 쓰면 한 99% 예방된대 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치료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걸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에 요구할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니들이 학문으로 섹스하는데 그런 세금을 투여해야 돼? 아니면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신경 써야 돼? 하는 취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 운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프랩은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바텀을 번개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돌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텀 한 명에 탑 여러 명이 하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HIV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은 행위를 하고 있었으면서 HIV 감염인을 굉장히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또 섹스 하다 보니 노콘으로 하니까 또 얘기를 해줬겠죠. 또 프랩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 하면 돼. 그러면서 또 정보를 알려줬더니 그분이 저를 수상하게 본 거예요. 너는 뭔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너 감염인이지? 그래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해볼 건데 나 되면 난 너 전화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아니까 널 고소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해봐. 근데 감염됐더라도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다른 사람하고 해서 걸렸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저를 변명해야 될 때 굉장히 어떤 난처함을 느꼈는데 하나는 이제 내가 감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설령 내가 감염인이더라도 너와 섹스를 했을 때 네가 100% 감염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감염인이라면 다 약을 잘 먹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 처한 조건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변명하듯이 말을 할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프랩을 안 하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은 이제 저를 가리켜서 프랩을 하는
미검출 수준의 감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였는데, 이제 제가 먹는 그 예방약이라고 제가 보내준 사진이 이제 감염인이 먹는 치료제인데 그냥 프랩이라고 거짓말하고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감염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 질색팔색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7분, 6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노콘 학문 섹스 혹은 뭐 노콘 섹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섹스의 모양을 되게 정형화된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문 삽입 섹스, 뭐 아니면 뭐 오랄 섹스, 아니면 뭐 자위, 뭐 여러 가지 스킨십, 키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겪은 지금 게이 커뮤니티 현장에 굉장히 뜨거운 어떤 요즘 트렌드는 딥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예전에는 좀 더 순한 맛으로 다들 관계를 가져왔다면, 최근은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SNS 상에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른 국가의 그런 트렌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하는 그 딥스롯은 예를 들어서 뭐 브레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의,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거는 그냥 바이러스 감염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다가 질식사하거나 뭐 익사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수준의 그런 행위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제가 또 피스팅을 또 경험해 봤는데, 피스팅을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왜냐면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건 어렵더라도 누군가가 한번 주먹을 넣어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손톱을 잘 깎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젤을 많이 바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섹스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어떤 사회적인 각본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야한 장면을 좋아해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막 읽었는데, 막 남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막 여자의 계곡 사이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상상되는 각본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떤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면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여자와 섹스를 처음 했었을 때 그런 기분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남자랑 섹스를 했을 때도 그런 기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 넣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뒤에 넣어봤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뭘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일까? 근데 제가 집에 제가 볼기라고 하는 우리 그 치즈 고양이가 있어요. 그 지금 1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대충 한 10살, 9살? 근데 그 친구가 그 이불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말고, 약간 통통하거든요, 몸이. 그 털이 이렇게 부드럽게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고, 그때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진짜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체온? 그걸 느끼는데, 이 친구가 제가 손이 닿았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뭐 핥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신뢰를 저한테 보여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학문 섹스를 하면서 느꼈던 쾌감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지? 이런 어떤 관계의 욕구, 누군가를 돌보고 싶고 보살피고 싶은 이 욕구는 뭘까? 그리고 이거를 나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으로서 사람들과 관계 맺도록 강제된 방식이 저 개인의 어떤 문제, 저 개인 정체성에서 온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사회에서 남자를 좋아하는 남성, 남자와 학문 섹스한 남성에게
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섹스를 해야 됐던 이유, 공원이나 사우나에 섹스를 해야 됐던 이유, 뭔가 일상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없었던 조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는 거, 이런 조건들, 현실의 어떤 공고한 벽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게이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시달리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국가나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나 자신 개인 정체성의 한계로 착각하게끔 만들어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좀 크게 느낀 건 이제 어플 문화 같은 건데, 게이 어플, 만남 어플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혹은 이반시티 같은 사이트에서 만날 때 중요한 건 신체적인 스펙이나 얼굴 외모, 뭐 성기의 크기나 지속력, 뭐 여러 가지들인데,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택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값이 아니고 고정불변한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의 형식이 이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미래까지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소주님이 발표하셨을 때 유유 캠페인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거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하셨던 그런 의료차별이라든지 현실에서의 장벽이 너무 아직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션 제목은 유유가 상식인 세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 뭔가 패배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가올 미래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까지 미리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배반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너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혹은 진짜 쟤는 현실을 모르네 하는 그런 천방지축인 사람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그 변화의 시기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HIV, 에이즈에 대해서 혐오 세력이 떠들면 그게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믿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가 헛소리를 하면 바로 잡아주잖아요. 팩트 체크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 명확한 과학적인 사실이고, 바꿀 수 없는 어떤 변화하는 이 흐름인데, 이거는 우리가 HIV 감염인에 대해서, 그리고 HIV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 같은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23년 15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인데 한 10년 뒤쯤엔 어떤 고민을 나누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션에서 많은 질문이나 생각을 속에 담으셨을 텐데, 그걸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언어와 경험으로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